네, 혜라님. 국민의힘 지도부의 중재로 대한체육회 체육단체 직원들이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 진입을 앞뒀으나 시위 참가자 한 명이 문을 막아서며 진입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장도혁 대표는 단 한 분이라도 문을 막으면 내부 진입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유, 저런 인간이 야당 대표라니. 참. 한 명의 국민이라도 문을 막으면 진입하면 안 돼? 그러면 다수의 대한체육회 직원들, 그 임원들,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응? 그러면 소수가 이겨야 되는 나라야?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이 우선돼야지 나라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법이야, 저렇게 하는 건. 아니,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한체육회 선수들과 임원들이 나라 국위 선양하기 위해서 지금 선수들 대회 출전하러 가려고 그 용품 꺼낸다고 해. 그 회비 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해. 정상적인 일상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시위대입니까? 폭도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정상적인 국민들이 볼 때 점점 저 시위대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앞장서서 그 시위대가 변질되지 않고 평화로운 시위가 되게끔 자기가 인도해야 돼. 올바른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아. 여자 한 명을 못 설득해서 리더십 부재죠, 완전히. 그러니까 야당 대표는커녕 저런 사람은 그냥 아랫사람 부하 역할도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 나라 꼴이 이렇게 된 거에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야. 장동혁이 어차피 국민들이 다 아는 사람이야. 리더십 부재에다가 막가파로 국힘에서도 사실은 치를 떨고 국민들이 대다수 댓글을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나. 아주 극렬한 우파 빼놓고는 지지하지 않지. 저렇게 고집이 심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그 여자분을 보면서 장동혁 대표는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자기랑 너무 똑같아. 다 우기잖아. 고집 부리면서. 남들이 다 좀 들어가게 해주자는데 혼자 우기잖아. 장동혁 대표 자기가 그러잖아. 자기 모습으로 보이니까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지금 지방선거에서 졌는데도 자기가 지지하지 않고 각 세운 사람만 전부 다 됐는데도 그걸 인정 안 하잖아. 자기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여자 시위대 한 명을 보면서 자기 모습으로 투사해서 못 말리는 거야. 우리나라가 여자 개인 한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까? 더군다나 저건 불법적인 거야. 근데 가장 큰 책임은 누구냐? 장동혁 대표도 아니고 그 여자 시위대 그분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어려운 자리예요. 국민들은 중도 국민들은 이 사태를 보면서 이걸 지도자가 어떻게 해결하나 보는 거야. 어떤 굉장히 힘든 일 그리고 시끄러운 일 나라가 이런 게 생겼을 때 거기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드러나요. 어떻게 해결하는가. 되게 편안하게 빨리 해결해야 그래 국민들이 치안 유지가 되고 시끄럽지 않아야 이 나라에서 살 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걸 용인해. 우리가 뭐 수단이나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뭐 그런 나라도 아니고 거기 보면 막 기관총 들고 시민 단체처럼 그런 단체들을 만들어서 서로 막 싸움박질 하잖아. 정부는 유명무실하고 서로 지들끼리 무슨 파, 시아파, 순위파 막 해서 국민들은 그 등살에 너무 두렵고 불안하지. 그런 나라 누가 뭐 관광을 갑니까? 치안 유지가 안 돼 있으니까. 치안이 위험하고 내가 내 자유롭게 어떤 시민이 활동을 할 때 내 자유로운 활동을 남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고 국가가 정상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국가의 지도자는 질책받아야 돼. 끌려 내려온다고. 항상 좌파 대통령이 날마다 바뀐 게 나라가 시끄러워. 약자 마음이 세니까 약자들이 날뛰어. 약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 같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인권을 죽여야 되는데 날마다 피해자 의식으로 난 이렇게 당했다. 나는 약자다. 너희들 막지 마라 하면서 월권을 해요. 그 여자 시위대는 월권한 거야. 자기 뜻만 중요해? 자기가 그 문을 가로막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 거기 수많은 대한체육협회 임원들과 선수들의 인권은 뭐가 됩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일을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업무 방해에다가 인권 모욕에다가 여러 가지 죄가 있는 거야. 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 못 막고 장동혁 대표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도 못 받지. 리더십이 없어서. 근데 이렇게 쑥대밭된 나라를 누가 만든 거냐? 이재명 정권. 딴 사람이 통치했어? 결과로 심판받아야 돼. 대통령의 몫이에요, 그건. 가끔 보면 댓글에 이게 왜 대통령 탓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누구 탓입니까? 아니 저런 약자들을 다 조용히 하고 법치주의 국가를 확립해서 안정시켜야 될 사람이 지도자 대통령 아니야?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막강한 권력을 주로 어디다 씁니까? 나라의 치안을 유지하고 저렇게 불법적으로 남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벌 주고 건전하게 시위를 해도 건전하게 하는 평화로운 시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뺏는 가해자들이 저렇게 날뛰게 만들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건전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이렇게 만든 건 대통령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어? 그 권력을 사유화 있잖아요. 자기 공소 취소하는 데 다 쓰고 날마다 사법부 압박하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그러면서 되게 피해자인 척.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약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이 피해자야. 참정권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침해당한 거를 호소하는 건 좋아. 참정권 침해당한 게 무슨 권력도 아닌데 그걸 붙잡고 권력질을 하는 거야. 남의 권리를 침해해. 아니 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고 내 권리가 중요한 사람이 남의 권리. 대한체육회 선수와 회원들 그 임원들의 권리는 안 중요합니까? 근데 댓글에 보니까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참정권이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냐. 나라가 없는데 국위선양을 해서 뭐하냐. 이런 식의 댓글이 많이 달렸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요만한 아픔을 이만하게 만드는 거야. 좌파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네 우파가. 좌파가 세월호의 아픔. 자식이 죽은 부모의 아픔이죠. 근데 자식이 죽은 부모의 아픔이 세월호 부모만 있나? 근데 온통 그 아픔을 이만하게 부풀려서 그걸 이용해 먹었어 정치적으로. 근데 똑같아요. 참정권을 행사 못하고 박탈당한 국민이 있지. 일부 극히 소수 국민의 아픔이야. 그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하고 지금 바꾼대잖아. 거기에 소리를 내야 되는데 국민들이 다 참정권 박탈당했어. 그러면서 그 아픔을 침소봉대해서 이제는 다 필요 없어. 이게 나라가 아니니까 엎어버려야 돼. 아니, 뭐 무정부인 것처럼 지금.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국위선양하러 나가는 선수들도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이거에 누가 공감을 할까요? 그게 그 전술이 예전에 좌파 때는 먹혔어. 세월호의 아픔, 뭐 이태원 사고 뭐 하면서 5.18 아픔을 붙잡고. 근데 이제 우리 국민이 지긋지긋하거든? 아픔을 이용해서 그거로 정치화해서 세력화해서 정쟁하는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안 먹혀요.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 지금 이게 나라냐 그거예요. 저렇게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하면서 막 계속 공격해. 근데 나라가 무력해. 그러면 중도 국민들은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지지 않아요. 대통령은 옳고 저들은 나쁘다가 아니라 권력을 너한테 줬으면 너희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가 개판 5분 전이거든. 시끄럽거든. 그러면 너희들의 책임이지 이렇게 되죠. 좌파 정권은 항상 그래서 바뀌었던 거야. 항상 시끄러웠어. 그리고 항상 시끄럽고 그 약자 마음이 센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시끄럽기만 한 게 아니라 무능해요. 약자 마음은 무능해 또.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이번에 이재명 정권은 쇼질은 제일 잘하대. 역대 좌파 정권 중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때요? 개판이지? 전월세 대란에다가 부동산 값도 오르고 있고 네. 환율 폭등, 물가 폭등에 뭐가 좋아졌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경제는 지금 실물 경제가 바닥을 치고 주식이 올라간다고 그거 하나 보는데 그 주식에 국민들이 돈을 얼마나 번다고 생각합니까? 더군다나 그 주식 시장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 빚으로 투자한 국민들은 날마다 두렵고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죠. 날마다 노조는 데모하고 노조뿐입니까? 이렇게 구구파가 날뛰는데 이거 하나를 나라를 안정을 못 시키네. 본인 그냥 공소 취소에만 집중하고 있고 사법 리스크 있어서. 그러니까 공격하기도 좋은 거야. 대통령이 자기 재판 영걸리드 걸린 거 공소 취소하려고 하고 있고 날마다 자기들의 수치가 너무 세니까 그 구구파에서도 공격하기가 좋은 거지. 여러 가지 뭐 형수 쌍욕이니 뭐니 이런 거로. 그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 뽑았어야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약자 마음이 센 사람을 뽑으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이 지금 나라의 이런 그 혼란과 이런 아픔은 역풍을 부르는데 누가 역풍 맞느냐?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역풍 맞아요. 부정선거론이 나오고 국민적인 의혹이 커졌을 때 그걸 잠재웠어야 돼. 쓸데없는 탈모 생리대. 아직도 탈모 얘기하고 있더만. 네. 정치력이 빵점이야. 빵점이야. 탈모 이거를 해줘서 자기가 표를 얻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얻겠다고 또 세금을 써. 멍청한 거지. 똥멍충이야. 좀 너무 많은 것에 입을 대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좀 힘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안 하거든. 네.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선관위 부정선거 나왔을 때 그거 조사시키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 사태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삼성 노조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시끄러울 때 그걸 딱 진정시켜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더 불을 부추기는. 시끄러울 때 진정시키려고 하면 두렵거든. 약자니까. 무서워. 너무 시끄러운 상황은 두려워. 미움받을까 봐. 그리고 쓸데없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사랑받으려고 쓸데없는 거. 지엽적인 거. 생리대, 탈모. 그걸 해서 인기가 올라가나? 지지율 떨어지잖아. 자기가 잘못한다는 반증이야. 국민은 안정시키기를 원해. 나라가 안정되고 치안 유지가 잘 되고 먹고 사는데 불편이 없고 경제 해결해주고 이걸 원해. 근데 일단 치안 유지가 안 돼. 저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이게 나라가 이게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혼란스러워. 이러면 누가 점수를 깎여요? 거기 시위대나 장동혁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권력을 제일 세게 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끝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어떤 혼란을 일으킬 만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얘기해야 되고 노란봉투법은 통과시킨 게 자기 목에 자기가 칼댄격이야. 그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역풍이 많이 부른 거예요.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것도.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어. 삼성 노조 때문에. 삼성 노조만 문제야. 화물차 연대 무슨 레미콘 무슨 서비스 업계들 다 들고 일어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라가 개판되니까 더군다나 경제는 막 뚝뚝 떨어지고 나라가 혼란하면 경제도 살아나지 않아. 마음이 심란해.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럼 뭐 즐기고 돈을 쓰겠습니까? 경제도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풍 부는 거야. 이제부터. 이재명 정권이. 그래서 이 잠실 개표소 이 사태 역풍 불러오죠. 근데 이게 좌파의 자업자득이야. 우파의 복수극이라고 봐 나는. 왜냐? 좌파들이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날마다 이렇게 선동질하고 국민 마음을 부추겨서 선동질해서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감옥 보냈거든.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파동. 아니 광우병 뭐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했는데 뭐 뚫린 사람이 있어? 미국산 소고기 잘만 먹고 있지 지금? 근데 그렇게 선동해놓고 뭐 사과하나?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사드 참외 뭐 하나를 들고 나오면 막 그걸 갖다 이용해 먹어서 막 부풀려갖고 공격을 했어요 정권을. 그래서 역풍 불게. 모든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대통령한테 역풍이 가게. 그러니까 우파도 이제 안 지는 거야. 좌파한테 너희들도 당해봐. 그러면서 그 시위대나 장동혁이 전부 그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장동혁 같은 경우는 민주당들이 자기들 편인 줄 알고 그러는데 결국은 국힘 쪽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장동혁 같은 경우는 보통 빌런은 아니에요. 그 좌파를 무너뜨리는데 지금 또 1등 공신하고 있잖아. 거기 가서 막 난동을 부리고 지금 거기 시위대를 평화로운 그 2030 MZ세대 그 평화 시위대들은 사실은 평화로운 시민들은 별로 시간이 없어. 그 자기 할 일하고 먹고 사는데 하지 정치꾼들이나 하루 종일 거기서 하고 있지. 진짜 대학생들은 공부하고 그러지 거기서 그것만 하면 그거 정치꾼이지. 그러니까 그런 시위대는 밤이나 조금 오지 낮이나 밤이나 있는 건 정치꾼들이야. 전문 시위대. 그러니까 극우파 세력들이 주로 이제 점점 잠식하는 거죠. 처음에 정상적인 건전한 시민의 어떤 세력이 올라왔다가 이제 쓸리는 거죠. 거기에 가서 장동혁이 불을 붙이고 지금 공격하니까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니까 사실은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역풍으로 부는 거지. 그래서 좌파 정권이 끌어내려질 거야. 이제까지 늘 그랬거든. 보수 정권을 갖다 무너뜨려서.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보면 진보가 무너뜨린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들아 고맙다가 나온 거야. 온갖 뭐 촛불 들고 세월호 사건을 계속 얘기하면서 공격하고 그 여자 대통령을 수치 주느라고 국회에다가 누드화를 걸고 완전 미친 새끼들이지 그치? 그럼 그 좌파들의 그 뭐 선동질. 그러니까 우파가 이제 배웠어요. 배웠어. 네. 그래서 막 난리치는데 요새 또 일베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만. 일베도 배운 거야. 좌파가 희롱하고
우파를 때리고 그렇잖아. 김건희 여사도 얼마나 희롱했어. 영부인을. 그리고 모욕하고 수치 주고 조롱하는 걸 배워서 한 수를 더 뜨는 거지 이제. 그런 일베 세력이나 구구 시위대 엄청 독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꾸 우파 보고 뭐라고 하는데 좌파들이 자기들을 봐. 자기들이 얼마나 심하게 선동하고 이제까지 정권을 했는지. 사람은 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아.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시험대에 올랐어. 자기 공소, 취소 그걸 하면 역풍이 불 것이고 또한 이 극우 세력을 잠잠하게 가라앉히지 못하면 이들 때문에 역풍 불어서 최초로 좌파 대통령으로 감옥을 가게 될 것 같아요.